안녕하세요. 남자들의 동영상 랭크쇼 M16 서율입니다. 도전하는 영혼에는 막힘이 없다라고 하죠. 그만큼 무언가에 도전할 때 굉장한 에너지가 샘솟는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 소개할 영상의 주인공들은 초사이어인급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똘끼 충만한 형님들의 무모한 도전. 16위부터 고고싱 해볼게요.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신기방기한 무기들을 실제로 만들어보면 어떨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야. 여기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낸 사나이가 있어. 바로 영국의 괴짜 발명가 콜린 퍼즈. 그는 영화 엑스맨에 나오는 주인공의 삼지창을 직접 만들어 화제가 됐는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날카로운 칼날이 뿅 하고 나타나지. 무늬만 울거린 삼지창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야. 서로 닿기만 해도 스파크가 생기고 두툼한 골판지까지 찢을 정도로 아주 위협적인 무기거든. 어떻게 보면 베리베리 디테일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어. 뿐만 아니라 천장을 거를 수 있는 악당 매그니토 신발과 불꽃을 뿜을 수 있는 파이로 슈터까지 현실로 탄생시켰으니까 이 정도면 엑스맨 마니아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지? 조증이 심해 보이는 이 남자의 실제 직업은 배관공. 하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괴짜 발명가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어. 얼마 전엔 거대한 엉덩이 모양의 기계를 만들어 영국에서부터 프랑스까지 발사하겠다는 엉뚱한 포부를 밝혔는데, 그의 바람대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방귀 소리는 도보 해협을 건너 프랑스 칼레 지방까지 도착했다고 해. 또 고무 타이어 대신 얼음 바퀴를 단 자전거를 만들어서 화제가 됐는데 설원 위를 자유자재로 다니며 그 존재감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이 얼음 자전거는 강철 원형 틀에 물을 부어 얼린 얼음을 자전거 몸체에 고정한 건데 무더운 여름날에는 자전거를 잠깐 세우고 얼음을 살짝 깨서 음료수에 타서 먹을 수 있다는 말씀? 취향에 따라 오렌지 주스를 얼려서 만들어도 되지만 부작용이 아주 치명적이라는 거? 빙판에서도 스케이트를 탄 듯 유유히 움직이고 일반 도로에서도 어느 정도 달릴 수 있지만 언덕길에서는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제자리, 심지어 내리막길에서는 바퀴가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다고. 이처럼 그의 발명품은 대부분은 있으나 마나한 쓸모없는 작품들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유모차와 제트 엔진 자전거를 비롯한 발명품 5개를 기네스북에 올렸어. 그의 엉뚱한 상상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었는데 체력이 되는 한 발명만큼은 쉬지 않겠다니까 앞으로 또 어떤 기발한 작품에 도전할지 기대해보자고. 도전이 없는 삶은 삶이 아니다. 도전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는 용자들이 있지. 익스트림 스포츠를 넘어서 더 극한 모험에 도전하는 사람들. 그 중에는 목숨을 위협하는 극한 장소를 즐기는 이들도 있어. 상어가 먹이를 찾아 헤엄치고 있는 바다에 수영 팬티 하나만 걸친 채 뛰어내리는가 하면 스릴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로 꼽히는 중국 화산 장공잔도에 오르기도 하지. 그런가 하면 지옥의 실사판이라고도 불리는 용암 바다를 즐기는 사람도 있어. 전문 카야기인 페드로 올리바는 지구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킬라 우에아 화산에 과감히 도전장을 던졌는데 작은 카약을 타고 섭씨 700에서 1100도에 이르는 용암에 접근했다고. 용암이 몸에 튀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으며 두둑한 배짱을 과시했어.
그리고 여기 레알 하늘나라로 가고 싶었던 건지 121층 높이 632m를 자랑하는 중국 상하이 타워의 안전장치 하나 없이 기어 올라간 청년들도 있어. 2015년 완공을 앞둔 이 건물은 지구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 될 예정인데 마치 용이 하늘에 승천하듯 구름을 뚫고 솟아있다고. 복면을 쓰고 상하이 타워에 몰래 잠입해오는 이들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높이에서 태연히 건물 외벽에 걸터앉는 등 여유있는 자세까지 보였지. 날이 밝은 후 이들은 한 단계 더 위험한 등반에 도전했어. 촬영 당시 아직 뼈대만 있는 상하이 빌딩의 상층부. 두 청년은 오로지 두 팔과 두 다리만을 이용해서 크레인을 잡고 정상에 올랐다고. 더 이상 오를 것이 없자 이들은 그제서야 손을 흔들며 성공을 자축했지. 그럼 도대체 왜 하나뿐인 목숨을 걸어서까지 이런 극한 도전을 즐기는 걸까 궁금하지? 그 이유는 기존 스포츠로는 충족되지 않는 모험심과 짜릿함을 충족시켜주고 그 무엇보다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해. 고차원의 넘사벽 정신세계를 소유한 많은 예술가들이 있지. 독특한 세계관을 예술로 승화하는 그들의 도전은 얼마나 더 스페셜할지 궁금하지 않아? 최근 덴마크의 한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뜨악할 미션을 클리어하면서 큰 화제가 됐어. 마에스트로 형님의 지혜에 맞춰 악기와 혼연일체가 된 오케스트라 단원들. 자칫하다가는 졸다가 침 흘리게 만드는 클래식이 우아하게 흘러나오는 가운데 단원들이 입에 뭔가를 오물거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어. 단체로 껌이라도 씹는 건 아닐 테고 대체 뭘 먹는 거야? 그 시크릿은 캐롤라이나 리퍼라고. 캐롤라이나 리퍼는 우리나라 청양고추의 100에서 150배 매운맛을 내는 고추인데 매운맛 하나로 2014년 기네스에 오를 정도로 고추계의 갑 오브 갑이라고 해. 전 세계 많은 가이들이 이 캐롤라이나 리퍼의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눈물 콧물 쏙 빼며 혼쭐이 나기도 했다고. 그런데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이 어마무시한 고추를 입에 넣고 연주하기 미션에 도전했다는 거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악기를 놓지 않으리라는 의지 하나로 시작한 이 핫한 도전. 정수리에서 땀날 정도로 후끈한 맛을 견디며 악기를 끝까지 사수한 그들은 무사히 연주를 마칠 수 있었어. 무대 위를 하얗게 불태운 그들은 비록 그 자리에서 떡실신하고 말았지만 프로 정신만큼은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런가 하면 화가의 신체 일부나 마찬가지인 붓을 과감하게 집어던지고 새로운 아트에 도전한 사람들도 있다고. 유명 인사의 초상화를 그리는 안나 소피아가 그중 한 명인데 갑자기 껌을 씹어서 퇴뱉더니 캔버스에 붙이는 그녀. 요 씹던 껌이 바로 붓 대용이야. 한 개의 초상화를 그리는 데 필요한 껌은 대략 1000통 정도 필요하다는데 완성된 작품을 보면 unbelievable, 감탄이 절로 나온다는 말씀. 게다가 씹고 난 껌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븐에 한번 구워내야 한다는 정성까지 들어간다고 하니 이건 뭐 한 껌 한 껌 붙여낸 장인 정신이라고 해도 오바는 아니겠지? 껌 화가에 이어서 붓을 내팽개친 두 번째 화가 나탈리 아이리쉬를 소개하지. 그녀의 비밀 도구는 바로 요 키스라는 거. 캔버스에 대고 키스 세례를 퍼붓는 모습이 이건 멍미스럽겠지만은 쪽 하고 나면 이렇게 섹시한 마릴린 먼로가 완성. 어느 날 우연히 립글로스를 바르다가 생각해낸 입술 그림이 그녀의 예술 세계 한 획을 긋게 됐다고 해.
사랑하는 애인에게 키스하듯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입술이 부르트기도 하지만 새로운 도전은 늘 흥분되는 일이라고 하니 역시 아티스트는 달라도 완전 다르지? 최근 SNS를 뜨겁게 달군 어떤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 대 캥거루의 복싱 경기라는 제목의 이 영상인데요. 한 사나이가 캥거루에게 복부킥 2대를 맞고 참패를 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나이를 능가하는 무모한 도전자가 또 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공개된 이 영상은요. 상의를 탈의한 사나이와 호랑이의 대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나이는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호랑이와 맞서서 화제가 됐는데요. 진지하게 서로를 탐색하는가 하면 거침없이 서로를 향해 달려들기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호랑이를 넉다운시키면서 사나이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사실은 이 영상 속 주인공은요. 마이클 제이미슨과 그의 애완호랑이 엔조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애완호랑이라고 해도 이 맹수잖아요. 맹수와 한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게 심장 떨리네요. 무모한 건지 용감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애완용이 아닌 진짜 맹수에게 도전장을 낸 용자입니다. 1976년 가라테의 전설 윌리 윌리엄스가 캐나다에서 실제 불곰과 맞선 건데요. 당시 그의 키가 2m에 몸무게가 105kg의 거구였음에도 불곰과의 대결은 참 버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어떻게 됐냐고요? 다행히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건강한 모습을 공개해 주셨다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는 윌리엄스가 아니죠. 절대로 흉내조차 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의 12위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바로 엽기적인 식성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잠시 눈을 가리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약하거든요. 동영상 사이트의 스타 루이스. 그는 엽기적인 식성으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런 그의 동영상의 조회수가 100만은 거뜬히 넘긴다는 겁니다. 루이스에게 바퀴벌레를 먹는 건 기본이고요. 우리의 달인께서 정글에서 아주 맛나게 드셨던 애벌레 먹기, 그쯤이야. 그것도 기본입니다. 루이스의 도전 끝판왕은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민달팽이 먹기입니다. 와, 보기만 해도 그 두께며 길이 장난 아니죠? 정말 먹나요? 네, 먹네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엽기적인 일을 하냐고요? 가출한 청소년과 마땅한 놀이 문화가 없는 청소년을 위한 후원금 마련 차원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훈훈해졌죠? 그런데 속이 부글거리네요. 오늘의 11위입니다. 블록 장난감 마니아분들께는 정말 꿈 같은 얘기일 거예요. 아니, 어쩌면 웬만한 남자분들의 로망이 아닐까 싶은데요. 알록달록한 색깔의 아담한 건물, 바로 영국의 완구 전문가인 제임스 메이가 만든 블록 하우스입니다. 영상 속의 집은요, 목조로 골조를 세우고 블록을 조립해서 건축한 건데요. 무려 330만 개 이상의 블록이 투입됐고요. 제작 기간은 꼬박 한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모든 장식과 내부의 세면대, 심지어 침대까지 모두 블록이라고 하고요. 이곳에서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직접 하룻밤을 묵었다고 하네요. 안타깝게도 현재는 수리비와 이전 비용 문제로 철거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제임스의 도전 정신엔 큰 박수를 보냅니다. 2014년 최고의 히트 아이템, 아마도 셀카봉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10위에 오른 형님들은 이 셀카봉 아주 제대로 활용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영상 보시고 따라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돼요. 어딘가에 앉아서 바나나를 먹는 젊은이들. 그런데 아유, 세상에 왜 이러는 걸까요? 알고 보니
이곳은 73층이나 되는 홍콩의 한 빌딩의 꼭대기였습니다. 영상은 많이 이슈가 됐지만 좀 모모해 보이죠? 아찔한 셀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이빙복으로 무장한 이 남자, 먹이로 백상아리를 유인하는데요. 다가온 녀석과 찰칵! 셀카를 찍습니다. 아니 도대체 심장이 몇 개길래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아찔한 셀카는 설마 저 토네이도와 함께인 건가요? 겁도 없이 돌진하는 이 남자, 순식간에 인증샷을 찰칵 찍고는 걸음 하나를 살려라 하면서 꽁무니를 뺍니다. 어우, 무섭네요. 아름다움을 위해 성형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아름다움을 넘어 충격적인 성형에 도전하는 성형 끝판왕들이 있어. 요정이 되고 싶어 엘프 귀 성형을 하는가 하면 관능미 돋는 외모를 위해 신체 부위의 한 곳을 상상을 초월한 크기로 키우기도 하거든. 하지만 이 정도는 약과라는 거? 금발의 하얀 피부, 잘록한 허리와 늘씬한 다리까지 바비를 닮고 싶어 인형 외모에 도전한 여성이 있다고. 진짜 사람인지 인형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그녀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발레리아 루키아노바. 성형을 한 번만 했다, 아예 하지 않았다 말을 바꿔가며 자신은 성괴가 아닌 바비 인형을 닮고 싶어하는 여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과거 사진은 어쩔? 그녀뿐 아니라 바비의 남자친구인 켄을 닮기 위해 도전한 남자도 있지. 그의 이름은 저스틴 제들리카. 바비 인형의 남자친구로 유명한 켄의 열광적인 팬인 그는 켄과 똑같은 얼굴과 몸을 갖기 위해 무려 140회가량 성형수술을 했고 여기에 쏟아부은 돈만 무려 10억 원에 달한다고 해. 인간 켄과 인간 바비의 만남도 이뤄진 적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서로를 극히 싫어했다고 하네. 아무튼 원조 바비 인형녀 발레리아 루키아노바는 몇 주 동안 특별히 먹지 않아도 전혀 허기를 느끼지 않았다면서 나중엔 정말 공기와 빛만으로만 살고 싶다고 했대. 외모뿐 아니라 레알 바비 인형이 되고 싶은가 봐. 그리고 여기 고양이가 되고 싶어 캣우먼에 도전한 여성도 있지. 캣우먼 하면 가죽 소재의 전신 타이즈를 입은 섹시 미녀를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아니라는 거. 고양이보다 어떻게 보면 사자와 비슷해 보이는 조셀린 와일든스타인. 평범한 외모였던 그녀는 결혼 후 남편이 고양이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자 자신의 얼굴을 고양이처럼 성형하기 시작했다고 해. 좀 더 고양이를 닮기 위한 그녀의 성형은 충격적이면서도 슬픈 도전인 것 같아. 고양이 정도면 귀여운 거 아닌가? 동물도 인형도 아닌 악마 페이스의 도전장을 내민 사람들도 있잖아. 디아블로 델렌퍼는 2007년부터 약 200번의 성형을 통해 악마의 모습으로 신체를 개조했다고 해. 마취도 하지 않고 이 모든 과정을 견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악마는 통증을 무서워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 일본에서는 식염수를 피부에 주입해 24시간 동안 신체 변형을 일으키는 일명 페이드 헤드가 유행하기도 했었다고. 악마 페이스에 도전하는 이유는 단순히 재미라고들 많이 하는데 세상엔 참 별난 재미도 별의별 도전도 다 있는 것 같네. 세계 3대 폭포로 꼽히는 아프리카 짐바브웨 빅토리아 폭포. 폭이 2km에 최대 낙차가 150m에 이르러 나이아가라보다 2배나 큰 규모를 자랑한다고 해. 그런데 보기만 해도 심쿵한 이곳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펼친 사나이가 포착됐어. 심지어 그 뒤를 이은 청년은 이어폰을 꽂고 한 손에 카메라까지 들었다고. 안전장치라곤 허리에 매단
로프 한 줄. 이 두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이 빅토리아 폭포 외줄타기에 도전하기 위해 무려 2년을 준비했다는데 사방으로 튀는 물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힘들었지만 아찔한 도전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거라고 해. 이 대단무쌍한 줄타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 슬랙라인이라는 이름의 익스트림 스포츠로도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어. 하지만 후덜덜한 고공 줄타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고공 줄타기 세계 기록 보유자인 프레디 노. 그는 2014년 6월 중국 장각의 천문산 케이블카 와이어 로프 타기에 도전했어. 아시아에서 가장 길고 위험한 이곳을 어떤 보호 장비도 없이 도전한 건데 마치 평지를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사가 심하고 바람이 불어서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 게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420m까지 걸은 후에 결국 포기하고 말았지. 이번엔 무모한 도전의 끝판왕을 소개할게. 무려 3000m 상공에서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낙하산 하나만 메고 외줄타기를 시도한 간 큰 남자들이야. 낙하산을 내긴 했지만 왠지 불안해 보이더니 오마이갓, 이거 완전 살 떨린다. 이번엔 반대편에서 다른 도전자가 시도를 하는데 균형을 잡고 차분히 걸어보지만 바람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 휘청휘청 중심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이지? 모두가 숨을 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이거 심장 약한 사람은 못 보겠구만. 동료의 실패가 아쉬웠는지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파이트맨. 이번엔 우산까지 펼쳐들고 중심 잡기에 나섰지만 역시나 실패. 다행히 두 사람은 지상에 무사히 안착했고 화창한 날씨에 다시 도전할 예정이라고 해. 조금은 무모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위대해 보이는 이들. 다른 건 몰라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큼은 부럽다. 그치? 아마 오늘의 7위를 보시고 나면 온몸이 으스스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혹독한 추위에서 극한의 도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추워. 죄송합니다. 영하 10도를 웃도는 중국 장각의 산꼭대기. 2명의 사나이가 얼음통에서 오래 버티기에 돌입합니다. 이들의 정체는 아이스맨으로 불리는 천커우차이와 진숭하오. 그런데 좀처럼 나올 생각이 없어 보이죠? 이날의 경기로 진숭하오는 기네스의 역사를 뒤바꿨다고 합니다. 무려 2시간, 2시간을 꽉꽉 채웠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아이스맨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모험가 빔 호프로 이분은 심지어 기타까지 극한의 추위에서 연주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뭐 이런 도전을 하냐 싶을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도전을 했다고 하네요. 와, 멋지네요.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인물이라고 해서 만툭튀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처럼 영화나 게임 속 캐릭터 재현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6위는 실사판 메이커입니다. 칼자루를 손에 쥔 사나이, 분위기가 비장하다 못해서 긴장감마저 드는데요. 헐, 근데 뭐죠? 한때 인기 있었던 과일배기 모바일 게임 아시죠? 그 모바일 게임을 실사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야, 만드느라 고생 좀 했겠어요. 짱짱맨이네. 그래서 메이킹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 말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군요. 그래도 주인공의 과일 베는 실력은 제법인데요. 이번엔 영화 해리포터의 주인공과 트와일라잇의 주인공이 만났습니다. 다른 비주얼, 같은 느낌.
하지만 만나서 한다는 일이 댄스 배틀이었어요. 와, 진짜 깬다. 이쯤 되니 슬슬 뭐 하는 사람일까 궁금하시죠? What are you doing here? 바로 영화 감독이자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스캇인데요. 단순히 재미있는 도전을 즐긴다고 합니다. 스캇, 당신을 진정한 실사판 메이커로 인정합니다.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몸짱 신드롬. 아직도 그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5위. 몸짱은 몸짱인데 좀 과하다고 하네요. 세계 최고의 알통을 지녔다는 이 사나이. 기네스 신기록까지 갈아치운 이 사나이의 알통 사이즈는 무려 31인치 78.7cm라고 하네요. 우와, 제 허리보다 두껍습니다. 사실 이 사나이는요, 이집트 출신의 보디빌더 이스마일이라고 하는데요. 우승 후에 주변에서 자꾸 나를 뽀빠이라고 부르지만 내 알통이 뽀빠이보다 크다라고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부심이 대단하죠? 이스마일의 이 어마무시한 알통은요, 지난 10년간 매일 3시간씩 웨이트 훈련을 하고요. 또 철저한 식단 관리로 만들어낸 노력의 결실이라고 합니다. 무모해 보이기도 하지만 성취감을 얻었으니까 뭐 그걸로 된 거겠죠? 로켓에 관심 있는 분들 집중하셔야겠습니다. 4위는요, 로켓은 로켓인데 일반인이 만든 아주 특별한 로켓입니다. 성층권을 유유히 떠다니는 햄버거. 혹시 CG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 영상은요, 2012년 미국의 한 대학생 5명이 보스턴 외곽에서 직접 촬영한 거라고 하는데요. 햄버거와 카메라, GPS를 풍선에 매달아서 우주로 날려보낸 실험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햄버거는 어떻게 됐냐고요? 성층권에서 돌풍을 만나서 아쉽게도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약 28,000m 이상 올라간 최초의 햄버거라는 거.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일랜드에 사는 유진 머레이 씨는 손자에게 뜻깊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직접 호박을 조각하고 헬륨 풍선을 달아서 우주로 날렸다고 하고요. 프랑스의 새 아이의 아빠는 돼지 인형과 고양이 인형을 우주로 날렸다고 합니다. 비록 우주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의 동심을 위한 어른들의 무모한 도전. 정말 뜻깊네요. 여기 말 그대로 위대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바로 음식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갈 때까지 가보는 자들. 이들을 보고 우리는 푸드파이터라고 하지. 드럼통만한 풍채를 자랑하는 형님들 사이에 왜소한 몸을 가진 이 남자를 주목하라고. 타게루 고바야시라는 이름의 이 청년은 먹는 거 하나로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다는 말씀. 아니, 이렇게 샤방샤방한 꽃청년 외모에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바디를 소유한 사람이 어딜 봐서 먹보왕이라는 거야? 물론 비주얼은 그렇지. 하지만 그의 위대한 위를 감상하고 나면 깜놀하게 될 거야.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돌리는 것처럼 한 점 흐트러짐 없이 핫도그를 와구와구하는 저 모습을 봐. 그가 핫도그 하나를 먹는데 용납하는 시간은 단 12초. 고바야시는 이 대회에서 무려 50개의 핫도그를 뱃속에 털어놓고 완승을 거뒀어. 저 자리에 있던 다른 참가자들 모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이쯤 되면 먹보왕이 아니라 먹보 괴물 아닐까? 고바야시의 도전은 이후에도 계속됐는데 어떤 음식이든 관계없이 폭풍 흡입하며 푸드파이트 역사를 새로 갈아치웠지. 하지만 그의 도전에 브레이크를 거는 존재가 나타났으니 그건 바로 요 햄스터 한 마리였어.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은 무의미하다고 느꼈던 건지 뭔지 이제는 동물하고 대결을 해보겠다며 도전장을 낸 고바야시.
고바야시의 위력을 아는 사람들은 고바야시의 승리에 한 표를 던졌지. 하지만 모두의 예측은 빗나갔다는 거. 결과는 햄스터의 완승. 안타깝게도 고바야시에게 햄스터는 넘사벽이었다나 뭐라나. 코바야시가 핫도그계의 강자였다면 여기 전 세계 모든 음식을 뱃속으로 쓸어 담는 진공 청소기 피트 형님을 소개하지. 이 형님은 전 세계를 돌면서 각 나라의 대표 음식들을 맛보는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어. 물론 그냥 맛만 보는 정도가 아니라는 건 입 아프니까 패스할게. 음식만 내놨다 하면 언제 어디서건 더 빨리, 더 많이 먹기 도전을 멈추지 않는데 Time to experience the rest of LA. 길 가던 사람들도 입 벌리고 지켜보게 만드는 그의 실력을 잠시 감상해볼까? 3X 라지급 버거마저도 그에게는 위를 살짝 간지르는 정도라니 레알? 목복의 본저로 임명해도 되겠지? 그런데 더 깜놀할 만한 사실은 피트 형님은 이렇게 먹다가도 5시간만 운동하고 나면 근육이 살아 숨쉬는 식스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평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푸드파이터로 소문났을 정도라고. 식용유를 전신에 처발처발해 유광으로 반딱거리기까지. 이야, 저 몸 진짜 탐난다 탐나. 남다른 식성을 자랑하는 푸드파이터들. 부러운 건요, 아니 저렇게 먹고도 살이 안 찐다는 거 아니에요. 와, 정말 얄밉네요, 생각할수록. 그래도 아무쪼록 탈이 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매우 몹시 빠르게 2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가요.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려는 스피드 광들이 있어. 아메리카에 집집마다 한 대씩 있다는 스케이트보드. 보통 주행용으로 타기보단 트릭을 구사하기 위해 즐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런데 오직 스피드를 위해 스케이트보드를 즐긴다는 젊은이가 있다고. 세계적인 스케이트보더 제임스 켈리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시속 100km라는 어마무시한 속도에 도전했어. 스케이트보드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맞먹는 이 속도를 내는 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무모한 짓이었지만 그는 초스피드로 단번에 성공했지. 그것도 흔들림 없는 멋진 포즈로 말이야. 그런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라는 말을 여기서 써야 하나? 제임스 켈리는 시속 100km의 속도로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중간에 크게 넘어지지. 당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약간의 부상을 입었다고 해. 자신의 SNS를 통해 스케이트보드로 시속 100km를 내는 건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짜릿한 기분을 선사해주기도 하지만 위험천만하기도 한 스피드를 향한 도전. 여기 로켓 오토바이를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전거도 있다는 사실. 이탈리아 명품 스포츠카인 F4 430 스쿠데리아보다 빠르다는 일명 로켓 자전거. 로켓 엔진을 탑재해 시속 333km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어마무시한 페달 자전거는 프랑스 사이클리스트 프랑스와 기시가 개발했어. 지난 1995년 처음으로 로켓 자전거를 만들기 시작한 그는 꾸준히 새로운 자전거를 개발하며 자신이 기록한 속도 경신에 도전하고 있다고 해. 스케이트보드부터 자전거까지 바퀴 달린 물건으로 스피드를 즐긴 사람들이 있다면 오로지 두 다리로 스피드에 도전한 사나이도 있다고. 그의 도전 상대는 바로 지하철. 그는 영국 런던 지하철 순환선 맨션 하우스 역에서 캐넌 스트리트 역까지 달리기로 지하철을 따라잡았어. 중요한 건 이 도전에 참여한 남성이 달릴 거리는 직선 거리도 아닐 뿐만 아니라
계단을 오르내리고 교통카드를 찍는 등 역을 나가고 들어오는 거리까지 극복해야 한다는 거야. 아슬아슬했지만 그는 결국 도전에 성공하고 지하철 안 사람들 역시 손뼉을 치며 축하해 줬지. 이 영상은 지구촌 수많은 남성을 충동질했고 세계 곳곳에서 그를 따라한 도전이 이어졌어. 이러다가 한국 지하철에서도 SNS 스타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네. 짜릿한 쾌감을 주는 스피드. 이 스피드에 한 번 맛을 들이면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목숨은 하나. 예, 우리는 절대 시도도 하지 말자고요. 똘끼충만 형님들의 무모한 도전. 오늘의 1위. 대체 왜?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무모함의 끝판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도전일지 1분 후에 확인하시죠. 짜릿한 쾌감을 주는 스피드. 이 스피드에 한 번 맛을 들이면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목숨은 하나. 예, 우리는 절대 시도도 하지 말자고요. 똘끼충만 형님들의 무모한 도전. 오늘의 1위. 대체 왜?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무모함의 끝판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도전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기 도전을 위한 도전에 의한 괴짜 삶을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어. 레알 돌 플러스 아이 정신으로 무장한 마크 말코프가 그 주인공이야. I'm Mark Malkoff and I'm in Dom Square in Amsterdam and I'm feeding pigeons. 비둘기 밥상 되기 따위는 팬 서비스. 이처럼 말코프 형님은 버티기 끝판왕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버티기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지. 그의 도전 히스토리는 바로 이 비행기에서부터 시작됐는데 30일간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돌겠다는 뜬금포 선언을 하며 출국길에 올랐어. 한 달 동안 온리 비행기 안에서만 생활하겠다는 거야. 그는 나름 편안한 기내 생활을 즐겼어. 제 집 안방 마냥 죽치고 앉아서 다른 승객들과 게임을 하고 푸시업으로 몸을 푸는가 하면 기발한 전용 침실을 만들기도 했지. 제일 부러운 건 승무원들과 절친이 됐다는 거. 어쨌든 한 달 동안 무려 135편의 비행기를 갈아타며 기내 생활을 무사히 마친 말코프. 그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땅에 키스 세례를 퍼부으며 온몸으로 기뻐했지. 그런데 아직 말하지 않은 깜놀 시크릿이 있어. 바로 말코프에겐 비행 공포증이 있다는 거? 사실은 자신의 공포증을 없애기 위해 이런 도전을 하게 됐다는 거지. 그런데도 30일을 비행기에서 버텨낸 거 보면 님 좀 짱인 듯. Wow, Alan, I've never felt so refreshed. Thank you. 어떻게 보면 저스트 괴짜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엄청 상남자 같기도 한 말코프. 이 매력 돋는 남자의 도전은 계속 이어졌어. 이번 도전은 바로 욕실에서 5일 살기. 이젠 하다 욕실에서 버티기까지 하나 싶지만은 왠지 아늑해 보이기도 하면서 한 번쯤 따라하고픈 충동이 들게 되는 것이 함정. 어쨌든 욕실 생활에 돌입한 말코프는 혼자 놀게 진수를 보여줬다고. 치약으로 산타클로스 코스프레도 해보고 다리털 제모로 매끈한 피부결 완성까지. 출출할 땐 요렇게 짜장면도 시켜 먹으니 도전이 아니라 이건 뭐 지상 낙원 수준 아니야? 하지만 말코프는 시간이 지날수록 욕실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어. 그렇게 그의 도전이 실패하기 직전 의리의리한 친구들이 지원 사격에 나섰지. 트레이너 형아가 찾아와 함께 운동도 해주고 보컬 트레이닝에 니트 짜는 강습까지. 역시 말코프의 친구들답게 코믹 포텐 빵빵 터뜨려주면서 말코프는 간신히 5일을 버텨냈다고. 친구들과 욕실에서 축배를 들며 이번 작전도 마무리. 이 밖에도 말코프의 패기 쩌는 도전은 일일이 다 말해주기 힘들 정도야.
24시간 안에 별다방 171곳을 투어하기, 일주일 동안 대형 가구 매장에서 생활하기, 그리고 휴대폰 없이 일주일 버티기 등등등 스펙타클한 도전들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I am short, but I'm pretty strong. 혹시라도 말코프의 도전 게이지가 떨어질까봐 염려되는 형제들이 있다면은 걱정은 붙들어 매도 될 듯해. 체력은 똘끼력을 외치며 28일간 채소만 먹은 말코프는 얼굴과는 조금 안 어울리는 식스팩까지 장착하며 한층 레벨업된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말이야. 말코프 형님의 뉴 챌린지는 커밍 순이라고. 안녕하세요. 남자들의 동영상 랭크쇼 MC16 신하영입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지만 평범한 뇌구조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무모한 도전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지구촌 곳곳에서 열리는 돌 플러스 아이 형님들의 비정상 올림픽을 준비해봤는데요. 16위부터 만나보시죠.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 전 세계 내로라 하는 돌플러스 아이 형님들만의 지상 최대의 페스티벌 레드넥 올림픽이라고 들어봤을란가 몰라. 미국 촌뜨기 형님들을 가리키는 레드넥에서 이름을 따온 이 대회는 엽기적이면서도 기상천외한 경기 종목들이 아주 풍성하다는데 반나체 차림의 맥주병 성화 봉송을 하는 모습만 봐도 벌써부터 똘끼 스멜이 폴폴 풍기지 않아? 먼저 그나마 제일 노멀한 변기 뚜껑 던지기 종목부터 소개할게. 잔디밭 아무데나 튼튼한 말뚝 하나 박아놓은 다음 20피트 밖에서 변기 뚜껑을 던져 기둥에 내리꽂기만 하면 된다는 거. 이 자매님 어디서 변기 뚜껑 좀 던져본 솜씨인데? 변기 뚜껑으로 워밍업 했다면 이번엔 우통을 벗어던질 차례야. 바로 저비용 고똘끼 방출에 아주 적합한 겨드랑이 세레나데 시합이 기다리고 있거든. 거창한 준비물도 필요 없어 두둑한 설직과 리듬감 넘치는 날갯짓 스킬만 있다면 오케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승패가 가려지는데 그 아무리 섹시한 비키니녀라 할지라도 요 겨드랑이 날갯짓 한 방이면 정남이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병맛의 위력이 가히 대단하다고. 이 어린 양의 승벽 돋는 날갯짓을 좀 봐. 아주 크게 될 녀석일세. 이번엔 바비큐 빨이라도 하려는 걸까? 100% 레알 생족발이 등장하더니 난데없이 3, 2, 1 일동 수조 안에 머리를 코 박고 족발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누가 더 많은 족발을 구출해내는지 겨루는 이 게임. 웬만한 비위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도전장도 못 내밀겠는걸? 이뿐만이 아니야. 진흙탕에 셀프 배치기 입술해서 누가 더 큰 소리와 물보라를 일으키는지 겨루는 의미 없는 시합에 소중한 오장육부를 내던진다거나 롤러코스터 뺨치는 포크레인 수상 스킬 타면서 저승사자에게 주팔 날리기까지 한다고. 이 황당무계한 마이너리그 올림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까 싶겠지만 쇼킹하게도 매년 6천 명이 넘는 관중들이 벌떼처럼 모여들 뿐만 아니라 요런 코피 빵빵을 불러일으키는 핫바디 미녀들이 대회장을 아름답게 빛내주고 계시니 당장이라도 비행기 티켓을 질러야 할 것만 같지 않아? 나이 불문, 국적 불문, 취향 저속하고 힘만 드립다 세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레드넥 올림픽. 본인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돌 플러스 아이라면 죽기 전에 꼭 한번 도전해보라고? 글로벌 얼짱남들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미남 컨테스트.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심심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 지금부터 두 눈에 힘 팍 주고 주목하라고. 꿀꿀이와 오랑우탄으로 빙의되기는 기본.
곧 붙어버릴 것만 같은 눈모으기 권법에 그야말로 외계인 돋는 개성 비주얼까지 입술이 어디까지 발라당 뒤집히는지 확인하는 거라면 이제 그만해도 될 듯 싶은데 엄연히 경연장인 이곳에는 나름 일위의 영광도 있지만 왠지 부럽지 않은 게 함정이겠지. 그런가 하면 비장 돋는 모습으로 나타난 떼샷 형님들. 이들의 주 종목은 바로 요 수염이라는 말씀? 롱롱 죽겠지라도 불러야 할 것 같은 긴 수염에 과자를 대롱대롱 매단 남자부터 웨이브로 잔뜩 힘을 준 멋쟁이, 살짝 얌생이 돋는 내시 수염까지 이날을 위해 열심히 기른 수염을 애지중지 꾸미는 참가자들. 다듬고 빗고 드라이는 기본, 수염에 바르는 제품도 종류별로 다양해 주시니 그 정성 한번 갸륵하잖아. 어느새 경연장은 관중들로 가득 차고 모든 준비를 마친 참가자들이 무대에 오르는데 잼난 사실은 남자보다 여자가 좋아하는 수염을 뽑기 위해 심사위원도 대부분 여자로 구성됐다는 거야. 매의 눈으로 수염을 살펴보는 그녀들, 제 점수는요?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시상대에 오른 주인공들 가운데 불가사리 모양의 수염을 한 형님이 금메달을 차지했어. 이 수염을 꾸미는데 무려 6시간 이상 걸렸다고 하니 이 정도면 1등 먹을만 하지? 요렇코롬 개성 비주얼을 위해 몸바쳐 망가져주시는 지구촌 형제들. 매년 2월만 되면 캐나다에 위치한 타키니 온천에서는 머리카락 얼리기 대회가 열리기도 한다고. 36도에서 42도에 달하는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있다가 영하 30도의 수면으로 올라오면 그 순간 머리카락이 꽁꽁 얼어붙는 효과를 이용한다는데 한껏 신난 참가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기 한번 끼고 싶어지는 건 나만 그런 거야 뭐야? 이번엔 하나같이 쌍둥이 도는 비주얼로 등장한 할배 형님들에게 주목? 마치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연속으로 눌러놓은 듯한 이 사람들은 누구냐고? 하나같이 흰 수염과 통통한 뱃살, 그리고 인자한 미소까지 삼박자를 갖춘 모습을 보면 혹시 산타 선발 대회인가 싶지만 바로 소설 노인과 바다의 저자 해밍웨이의 닮은 꼴이 한자리에 모인 대회라는 거? 심지어 심사위원조차 해밍웨이로 완벽 변신했으니 아마도 1등과 꼴등의 차이는 요 수염 한 가닥쯤 아닐까 싶네. 진정한 차 마니아라면은 한 번쯤 갖게 된다는 마이카 부심. 하지만 제 아무리 차 부심 쩌는 드라이버라고 해도 지금부터 소개할 대회에는 선뜻 참가 신청서를 들이대지 못할걸? 출발과 동시에 냅다 돌진하는 참가자들. 버뜨 얼마 지나지 않아 떼구르르 구르기를 시전해 주시는데 한순간 멀쩡한 자동차를 폐차로 환승시키는 이 시츄에이션은 뭐냐고? 매년 영국 윈블던에서 개최되고 있는 자동차 구르기 대회 램프롤 오버야. 서킷에 설치된 받침대를 밟고 공중에서 더 많이 회전하면 승리하는 경기라는데 더하기 거리와 속도 앤드 관중 호응도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군. 종종 이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지만 어쩐지 사나이들의 도전 정신은 멈출 길이 없어 보이지? 자동차로 이색 장기 자랑을 여는 대회는 영국에 또 있다는데 폐차장보다 레알 폐차장스러운 이곳에서 매년 열린다는 자동차 점프 대회야. 경기 규칙은 소 심플해. 도움 닫기 후 얼마나 높이 그리고 멀리 점프하는지를 겨루면 된다는 거.
덕분에 아래 깔려있는 폐차에 이렇게 꼬라박히는 일은 다반사요. 180도 회전 후 플러스 180도 회전은 서비스라나 뭐라나. 이어지는 비정상 올림픽 끝판왕은 글로벌 전역에서 진행 중인 소박스 레이스야. 자동차의 장기자랑 경기인 만큼 스피드는 기본이고 공들여 만든 에마의 싱크빅 돋는 디자인 플러스 참가자의 기상천외한 쇼맨십도 필요하다는 거. 한 가지 가슴 아픈 사실은 좁게 측정된 건처 더미 라인은 물론 정체할 수 없는 이 과속 방지턱 덕분에 애써 만들어온 에마가 홀라당 부서지는 일이 다반사라는 거야. 하지만 덕분에 구경꾼들은 해피해피하다고 하니 경기에 참가한 사나이들의 노고가 영 헛된 일은 아닌 것 같지? 어쨌든 매번 경기 장소가 바뀐다고 하니 관심 있는 형제들의 소박스 레이스 인 코리아를 노려보자고. 쓸모없는 에너지 방출, 끝판왕들의 대결. 13위는 원조 숲속의 친구 이순재 할배도 넘보지 못할 애니멀 소울메이트들입니다. 동물과 주파수를 맞추려는 인간들의 노력. 첫 번째는 웬만한 성대모사하는 명함도 못 내미는 돼지울음 흉내내기 대회입니다. 참가자들의 비주얼부터 장난 없네요. 단순히 꿀꿀 소리만 잘 낸다고 1등이 될 순 없겠죠? 울음소리뿐만 아니라 돼지 구애 작전, 돼지 부부싸움 등등등 돼지의 삶을 얼마나 연기로 잘 표현하는지도 주요한 채점 항목입니다. 정말 노력이 가상하네요. 그런가 하면 땅속 지렁이를 표면으로 불러내는 지렁이 꼬시기 챔피언십도 있습니다. 이 대회에선 지렁이를 음악으로 유혹한다거나 땅에 부드러운 진동을 준다거나 하는 무드 있는 방법으로 지렁이를 꼬셔야 한다네요. 이쯤 되면 챔피언에겐 지렁이 카사노바나 지렁이 픽업 아티스트 같은 타이틀을 붙여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나 근데 돼지 울음소리 대회는 모르겠는데 돼지보다 더 돼지 같은 삶을 사는 건 자신 있는데 먹고 자고 하루 종일 먹고 조금 자고 일어나서 또 하루 종일 먹고 또 자고. 다른 건 몰라도 인내만큼은 자신 있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12위에 오른 대회들을 기대해주세요. 버티기만 하면 챔피언으로 쏠쏠하게 상금까지 챙겨갈 수 있는 꿀대회들. 먼저 독일의 샤워 100시간 하기 대회입니다. 참가자들은 화장실을 가는 시간과 수면 시간을 제외한 100시간을 뻥 뚫린 샤워 부스에서 보내야 하는데요. 무려 4일 넘게 진행된 이 대회에서 가장 먼저 100시간을 채운 1등에게 500만 원이 넘는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는 자동차 만지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자동차에 손을 대고 있어야 하는 게 규칙인데요. 우승자는 놀랍게도 51시간을 버텼다는 거. 사은품으로는 2,500만 원이 넘는 자동차를 개탔다고 하네요. 상금이 탐나긴 하지만 긴 시간 버티기엔 저질 체력이 걱정이라면 다음 대회에 주목해주세요. 스페인 마드리드에는 20분 안에 최고의 꿀잠을 잔 사람을 뽑는 대회가 있는데요. 17분 내내 70데시벨로 코를 골며 딥슬립한 위너는 무려 150만 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버티기만 잘하면 되는 이 대회들을 보니까 도전 욕구가 샘솟지 않나요? 오늘 11위는 공 하나로 시선을 잡은 대회들인데요. 단순한 봉춤을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영국에서 열리는 봉 오르기 챔피언십. 단순해 보여도 25m까지 올라간다니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똘끼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의 봉 오르기 대회인데요. 그냥 올라도 미끄러운 봉에 기름을 잔뜩 칠한 오일리한 대회입니다. 꼭대기에는 자전거와 상품을 매달아 놓고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데요. 한꺼번에 사람들이 용을 쓰며 올라가는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그런가 하면 긴 봉으로 도약해서 위로 스멀스멀 기어 올라가야 하는 피어 옆에는 보통의 장대 높이 뛰기와는 비주얼부터 뭔가 다릅니다. 봉을 이용해서 장애물을 멀리 뛰어넘는 이 대회는
습지가 많았던 네덜란드의 지형 덕분에 생긴 나름 전통 있는 종목이라는데요. 하지만 이방인인 우리에게 생소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죠. 이번에는 이한치한 동장군과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고 나선 소름 돋는 대결들입니다. 먼저 독일입니다. 강추위를 열기로 녹이겠다는 듯 화끈하게 버섯에 끼고 시원하게 썰매질에 나선 누드 눈썰매 대회인데요. 쑥스러움이 폭발할 것 같은데 신이 난 참가자들을 보니까 저만의 착각인 것 같네요. 실제로는 얼마나 열기가 뜨거운지 구경꾼만 15,000명이 넘게 모여들기도 한다니까요. 추위하면 핀란드도 빠질 수 없죠. 요 추운 나라에서는 수영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눈수영 챔피언십 정도는 돼야 핀란드의 대회라고 할 수 있겠죠. 추위를 맨몸으로 상대하는 사나이들의 대회, 보기만 해도 왠지 이가 시리네요. 우리 학교도 이런 전통 있다? 우리 학교도 이런 전통 있는 게 시험 기말고사 앞두고요. 다 벗고 운동장 한 바퀴 뛰는 전통이 있어요. 겨울에. 진짜예요. 프라이멀 스크림이라고 나름 막 몇백 년 된 전통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너무 많이 해도 정신 건강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공부 많이 하지 마세요. TV 보세요. MC6.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스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인간들의 도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어. 먼저 웬만한 스키 마니아라면 자동으로 동공이 확장될 만큼 아찔한 익스트림 대회야. 북유럽의 라트비아라는 나라에서 열린 스키 대회에는 어쩐 일인지 스키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모터사이클만이 줄줄이 비엔나처럼 나열돼 있는데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일제 출발선을 향해 런런런 질주하는 모터사이클 뒤로 스키 선수들이 줄을 잡고 끌려가기 시작해. 개가 스키 선수를 끌고 달리는 스키 조어링에서 변형된 신종 익스트림이라는데 모터사이클의 어마무시한 스피드를 온몸으로 감당하다 보니 이건 뭐 스키를 타는 건지 공중부양을 하는 건지 헛갈릴 정도라고. 이 레이스의 관건은 스키를 탄 자와 모터사이클을 끄는 자 두 팀이 얼마나 찰떡 같은 호흡을 발휘하느냐에 달려있어. 요렇코록 모터사이클의 스피드를 못 따라가거나 다른 선수들과 부딪혀 넘어지는 순간 자칫하면 헬게이트에 다이렉트로 입성할 수도 있다는 말씀. 하지만 이 정도로 깜놀하긴 일러 세계에서 가장 험악하고 위험하기로 소문난 이곳 알프스 산맥에서는 매년 목숨을 건 다양한 익스트림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왠지 이놈하고 겁주는 듯 초살벌한 아우라를 뿜어내는 산 한가운데 정체 모를 장비들을 잔뜩 짊어지고 나타난 이 사람들. 표정은 한없이 해맑지만 알고 보면 엄청난 담력의 소유자들이야. 다짜고짜 알프스산 수천 미터 상공에 외줄을 설치하더니 제집 안방 드나들듯이 외줄 타기 신공을 선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모자라 아슬아슬한 외줄에 해먹을 설치해 한숨 늘어져라 낮잠까지 잔다고 하니 이 사람들 레알 특대 사이즈 간을 타고난 게 분명해. 하지만 그보다 더 살떨리는 대회 베르빌 스노우보드 콘테스트는 단언컨대 익스트림계의 값 오브 레전드라 할 수 있지. 알프스산 중에서도 가장 데인저러스한 코스를 고르고 골라 해발 3222m 산 정상에서 수직에 가까운 급경사 600m를 최고 속도로 내려와야 한다는 거. 눈과 바위, 절벽 등이 코스 곳곳에서 선수들을 삼킬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호기롭게 스타트를 끊는 선수들. 모든 구간이 what the hell 그 자체인데 특히 암벽을 가로지르는 고공 점핑의 순간은 보는 것만으로도 오장육부가 간질간질해지는 것 같지 않아?
그 중에서도 특유의 깐족깐족 댄스 선보이며 스타트하는 이 프랑스 선수를 주목해줘. 초반에는 브레이크를 걸면서 안전운행을 하는가 싶더니만 본격적으로 어마무시한 설탕가루를 뿌려내며 마치 서핑을 하듯 유유자적 설벽을 누벼주시는데 자칫하면 눈과 함께 저 세상으로 짜이찐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순간들을 패스하고 마의 구간에서도 사뿐하게 점프 성공. 최고 기록을 갱신하며 위풍당당하게 우승컵을 차지했다고. 도전하는 자가 아름답다고는 하지만 보너스 목숨 서너 개 정도 기본으로 정해놓지 않은 형제들이라면 절대 네버 따라하면 아니 된다규. 매년 여름 그 이름만으로도 겨울잠 자고 있는 사나이의 안구 개방을 불러오는 그곳 바로 바다 아닐까. 그런데 이 익숙한 바다에 익숙하지 않은 듣보잡 진풍경이 벌어졌다는데 제2의 잭 스페로를 꿈꾸는 사나이들이 빈 맥주 캔을 한 캔 한 캔 이어붙여서 셀프 보트를 제작해 가장 싱크빅 도는 보트를 만든 사람이 승리를 꿰타게 되는 맥주캔 보트 경기. 줄줄이 늘어선 보트들 사이로 우승을 거머쥔 해머 보트를 좀 보라고. 어쩐지 상대팀 보트를 한 방에 으깨버릴 것 같은 강력한 비주얼에 나도 한 표 던지고 싶은 지경. 그런데 요 사나이들 어쩐지 경기 자체보다 미녀들과 함께하는 밀가루 폭탄 투척 타임에 더 여념이 없는 것 같다. 그치? 이어지는 대회는 중장비까지 동원해 자이언트 사이즈의 호박을 물에 띄우는 이 시츄에이션을 보고 있자니 슬슬 감이 오지. Of course. 바로 호박 보트 레이스라는 말씀. 무게 100kg이 넘는 호박의 속을 파내 보트를 만들어 겨루는 이 경기의 반전은 스타트와 함께 다들 쭈구리 비주얼로 환승하고 만다는 거야. 통통 배도 아그작 씹어먹을 위태로운 정주행을 좀 보라고. 중심을 잃는 순간 순식간에 호박배에 물이 차 게임 오버를 선고받는 건 기본. 1등자리 탐내다가 호박과 나의 연결고리를 상실하며 짜이찌엔의 순간을 맞이하는 건 서비스라고. 반전은 오히려 사나이가 즐거워 보인다는 거 아닐까? 그런데 요래요래 뒤뚱뒤뚱 횡단하는 사람들이 일본에서도 등장했다고. 레알 닌자의 후예를 가리겠다며 매년 10월 시가현에서 열리는 닌자 선수권 대회는 1983년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참가자 모두 닌자복으로 깔맞춤을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야. 닌자 스킬 중 횡단 끝판왕의 도전장을 낸 종목은 물거미 경기와 수상다리기. 원형의 판때기 2개를 물 위에 띄워두고 긴 나무 막대로 휘휘 저어 나아가야 하는데 너무 욕심을 내서 많이 나아가려고 하면 중심을 잃기 십상이고 집중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두 다리가 훌쩍 벌어져 셀프 다리 찢기를 시전하게 된다는 거. 덕분에 보는 사람은 즐겁지만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살짝 안습이지. 수상 달리기 대회는 말 그대로 물 위에 얇고 긴 레이스 깔아두고 그 위를 달리면 되는 소 이지한 경기야. 법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줄줄이 입사는 닌자들을 좀 보라고. 어쩐지 퐁당퐁당 동요가 생각나는걸? 보면 볼수록 도전하는 이유가 궁금해지는 비정상 올림픽. 이번 순위는 시선 강탈 제대로 할 프리한 다이빙 콘테스트입니다. 밤을 불태우는 에너지 드링크로 유명한 알사는 넘치는 에너지를 리얼 절벽 다이빙 대회로 승화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층 높이의 아찔한 절벽에서 맨몸 다이빙이라니 상상만으로도 오금이 저리네요.
하지만 가장 특이한 비정상 다이빙 대회라는 타이틀은 저스트 다이빙만으로는 겟할 수 없겠죠? 적어도 요상한 캐릭터 의상 정도는 장착한 후에 다이빙하는 세계 물폭탄 챔피언십 정도는 돼야 한다는 거. 챔피언을 뽑는 심사 기준 역시 누가 물을 더 많이 튀기나라고 하는데요. 요거 진짜 심상치 않은 대회죠? 6위에는 말 그대로 깨알만한 견과류들로 펼치는 대회들이 올랐습니다. 과연 어떤 대회들일까요? 깨알 대결 첫 번째는 세계 완두콩 쏘기 대회입니다. 빨대에 총알에 해당하는 완두콩을 넣고 입으로 직접 불어서 관역을 맞추는 방식인데요. 완두콩 총알을 진지하게 만져보는 참가자들, 심지어 준비해온 빨대총도 각양각색입니다. 실제로 참가자들은 이 스포츠가 양궁보다 고난이도라고 주장할 정도로 진지하다네요. 저도 이런 거 비슷한 거 한 적 있는데 그 왜 초코 과자 있잖아요. 초콜릿 동그란 거 알파벳 2개 붙인 그거 N 다음에 오는 알파벳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던져서 받아먹기 대회인데 제가 1등 했어요. 이렇게 그거 되게 잘했는데 정확해 내가 좀. 그런가 하면 영국에는 마로니에 열매 깨기 선수권 대회도 있습니다. 한쪽 선수가 마로니에 열매를 끈에 매달고 있으면 다른 한쪽이 그 열매를 다른 열매로 쳐서 깨트리는 간단한 방식의 대회죠. 퀸으로 뽑힌 위너를 보니 의상 점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의심돋기도 합니다. 쪼꼬미 견과류를 요래조래 이용하는 사람들, 왠지 좀 귀여워 보이는데요. 건물을 짓는 데나 쓰일 법한 힘 좋은 중장비들. 그런데 그런 큰 기계들로 펼치는 반전 대결이 대륙에서 벌어진다고 합니다. 근육빵빵한 중장비들의 디테일한 대결. 첫 번째 주자는 중장비 오브 중장비, 크레인 대결입니다. 크레인으로 과자를 자르고 술잔을 쌓는 것도 모자라 유리병까지 오픈해버린다니까요. 주방용품으로 전락한 중장비들은 크레인뿐만이 아닙니다. 대륙에서 열린 헬리콥터 병마개 따기 대결. 헬리콥터에 매단 병따개로 병마개를 누가 많이 따나 하는 대결인데요. 특수부대를 달라도 모자란 헬기를 병따개로 전락시키다니 어이상실이죠. 중장비들이 이러려고 태어난 건 아니었을 텐데 어쨌든 두 대회 다 섬세한 조종이 돋보이긴 하네요. 오늘 4위는요. 제목만 들었을 땐 스포츠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포츠와 전혀 상관없는 평범 거부 대회들입니다. 이름부터 병맛 돋는 세계 슬리퍼 탁구 대회. 이 대회는 일본 슬리퍼 생산량 1위에 빛나는 야마가타현 가와키타마치에서 열립니다. 이 도시엔 슬리퍼 못지않게 탁구 인구가 많아서 이런 대회가 생겨났다는데요. 탁구를 해도 슬리퍼로 싸다기를 날리듯 쳐야 직정이 풀리나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네시아에선 리얼 불공으로 축구를 하는 파이어볼 토너먼트가 열립니다. 놀라운 건 파이어볼을 맨발로 상대해야 한다는 건데요. 발에 소금과 허브를 발라서 화상에 대비한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 가혹한 대회 아닌가요? 얼마나 안정적으로 서빙을 하는지가 관건인 웨이터들. 그런데 여기 웨이터 대 웨이터의 실력을 겨루고 싶다며 뭉친 형님들의 막무가내 달리기가 시작됐으니 이름하여 웨이터런이라는 말씀. 1904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이 경기는 웨이터 유니폼 풀 장착하고 쟁반 위에 있는 음료, 물, 와인잔이 떨어지지 않게 1.6km의 구간을 달려 결승선으로 빨리 서빙하면 승리하는 경기라고. 아무리 그래도 요런 꼼수는 자제해야겠지? 언뜻 보면 경보와 달리기를 합쳐놓은 듯 어정쩡한 경기지만 참가자들의 눈빛을 좀 보라고. 레알 올림픽을 능가하는 것 같지? 그런데 여기 웨이터런의 도전장을 낸 막무가내 달리기가 등장했어. 바로 사무실 의자 달리기 대회야. 경기 규칙은 간단해. 스텝 1. 직접 손질한 의자와 함께 출발선에 선다. 스텝 2.
편안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냅다 달리기만 하면 끝. 주체 불가능 스피드 때문에 형제들이 셀프로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을 시전하는 건 기본이고 S라인 뽐내는 미녀들의 응원 퍼레이드는 덤이라고 하니 보는 구경꾼한테는 이만한 서비스가 따로 없겠지. 잠깐, 구경꾼이 즐거운 막무가내 달리기에 요 가마 들고 달리기를 빼놓으면 섭하다고. 매년 홍콩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동공 확장을 불러오는 독특한 복장과 싱크빛 돋는 디자인의 가마가 필수라고 하는데 플러스 알파 퍼포먼스조라면 스피드 기록은 필요 음씀. 온리 관객 홍도로 챔피언 자리를 가른다는 거. 덕분에 다른 가마가 지나가든 말든 도중에 멈춰서서 어기적 퍼포먼스를 시전하는 팀부터 살짝 민망한 캉캉충까지 별의별 퍼포먼스가 난무한다고 하는데 언뜻 멘탈이 안드로메다로 떠난 사람들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매회 2,000여 명이 관전하며 500여 명이 참가하는 큰 대회로 사실은 자선행사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한 의미 있는 대회라는 게 반전 아닐까? 그런가 하면 의미도 모르겠고 이유도 모르겠는 막무가내 달리기 끝판왕도 있어. 출발 전 소리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어머를 시전하더니 냅다 달리기 시작하는 요 사나이들을 좀 보라고. 바로 맥주 마시기와 달리기가 결합된 대회라는 거. 355ml의 맥주를 원샷 때리고 트랙을 돌면 끝이 아니라 이 과정을 4번 반복해야 한다는 게 함정 아닌 함정이야. 게다가 경기 중에 맥주를 개워내기라도 하는 날엔 한 바퀴를 더 뛰는 벌칙이 주어진다고 하니 꼴랑 300만 원 상금 가지고 너무한 거 아닌가 몰라. 평소 술이 약한 형제들은 참여를 자제해야겠지만 혹시라도 꼭 한번 참가해보고 싶다는 슈퍼 꽐라 사나이가 있다면 흑장미와 동반하기를 추천할게. 울끈이 완벽 퍼펙트한 근육 바디를 소유했으나 대놓고 힘자랑할 곳이 없어 씁쓸했던 형제들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터키로 고고생 하기를 추천할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레슬링 축제 커크 피너에서 초사이언 파워를 장착한 터키의 파이터 형님들과 한판 지대로 붙어볼 수 있거든. 상대 어깨를 땅에 닿게 하거나 지쳐 쓰러지게 하면 승리하는 이 레슬링은 우리나라의 씨름과 룰이 꽤 비슷하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온몸에 올리브 오일을 처발처발해야 한다는 거. 빈틈없이 꼼꼼하게 말이야. 미끌미끌한 오일 때문에 상대의 몸을 잡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닌 이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이 있었으니 바로 바지 속에 불쑥 손을 넣는 것. 이거 왠지 민망무한 시츄에이션이 연출되는데 요렇게럼 삐즈만 살짝 쿵 깔아주면 초쌀벌한 싸움판이 야릇야릇한 19금 방송으로 체인지된다고. 어쩐지 그린라이트를 켜줘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나뿐인 건가? 그런가 하면 올리브 오일쯤이야 너무 평범돋지 않냐며 위풍당당하게 등장한 메이드 인 잉글랜드 돌프라사이 형제들이 있었으니 바로 고기 소스 레슬링 대회에 참가한 야매 파이터들이야. 한평 남짓한 미니풀에 고기 소스를 가득 붓고 그 안에서 렛츠 파이팅을 펼치는 이 대회는 2분 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면 된다는데 승패는 오직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에 따라 갈라진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지. 그렇다 보니 레슬링판이라기보다는 슬랩스틱 경연대회 같은 코믹 시츄에이션이 벌어지곤 해. 원시시대 우가우가 버전부터 너덜너덜한 근육팔 자랑하는 뽀빠이 형님, 다짜고짜 심사위원부터 한 방 날리고 보는 근본 상실한 카우보이 형님까지
심지어 핸드백 후리기 기술을 시전하는 여장 남자 형님을 좀 봐. 주거니 받거니 위아래 위아래 사정없이 패대기 치는 건 기본. 족발 당수 무한 리필까지. 그나저나 난데없이 하체 오픈한 이 형님은 어쩔 거냐고. 오 마이 갓. 부랴부랴 셀프 모자이크 처리하긴 했다만 망신도 이런 쾌망신이 없잖아. 지금부터 소개할 레슬링도 살짝 더티한 비주얼을 자랑해 발가락 레슬링 챔피언십이라 불리는 이 대회는 이름 그대로 발가락계의 레알 따봉을 찾는 빅 이벤트인데 서로의 발가락을 살포시 깍지 끼운 채로 시작. 팔씨름처럼 상대의 발가락을 제압해서 먼저 발판에 닿게 하거나 발가락에 강한 고통을 가해 항복을 받아내면 승리하는 거야. 저 한껏 파워업한 왼발하며 벌겋게 피 쏠린 얼굴을 좀 봐. 지켜보는 나까지 거력근이 잔뜩 쪼여지는 것 같지 않아? 대체 이게 뭐라고 이리도 진지할까 싶지만 여기 시커먼 어깨 형님은 매일같이 발가락 단련까지 하면서 지난 몇 년째 챔피언 타이틀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는데 올해도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 오일이든 고기 소스든 온몸에 먹는 걸 바르고 레슬링을 치전하다니 정말 볼수록 병맛이네요. 상상 초월 이해 불가 돌플러스 아이 형님들의 비정상 올림픽. 오늘 1위는요. 제목만 들었을 땐 상남자 대회지만 그 실체는 어떨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대회일지 1분 후에 확인하시죠. 상상 초월 이해 불가 돌플러스 아이 형님들의 비정상 올림픽. 오늘 1위는요. 제목만 들었을 땐 상남자 대회지만 그 실체는 어떨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대회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진정한 핵주먹을 가리기 위한 파이터의 한판 승은 그야말로 글로벌 상남자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짜릿 오브 짜릿 스포츠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주구장창 펀치와 킥만 날리는 권법이 식상하다는 형제들을 위해 지금껏 듣도 보도 못한 신개념 파이터들이 등장했으니 원투 현란한 발놀림과 함께 잽을 날리는 선수들. 마지막 한 방을 날리기 직전 갑자기 사각 링이 체인지되고 주먹 날리다 말고 체스판이 벌어지는 황당 시츄에이션을 펼치잖아. 이 무슨 코미디인가 싶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강인한 사람을 뽑기 위해 탄생한 정식 스포츠 체스 복싱인데 2005년에 최초로 유럽 선수권 대회가 열린 이후 스포츠가이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 체스 복싱의 룰을 설명하자면 이래. 체스 6라운드와 복싱 5라운드 총 11라운드로 이루어지며 라운드당 체스는 4분, 복싱은 2분씩 진행된다는 말씀? 또 체스를 둘 땐 반드시 헤드폰을 착용해야 하는데 이유는 구경꾼의 훈수를 방지하기 위한 거라지. 이렇게 주먹질 하다가 말고 종이 울리면 빠르게 글러브를 벗어던지고 체스판 앞으로 소환. 다시 종이 울리면 글러브와 마우스피스를 끼고 상대를 가격하다 보면 뛰는 선수도 보는 관중도 유체 이탈을 경험하게 된다나 뭐라나.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신기술로 상대를 제압하는 사나이들을 보기 위해 하나 둘 관중이 모여드는데 난데없이 지푸라기를 발목에 잔뜩 집어넣는 선수들. 지푸라기 잡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한다는 건가 싶지만 사실 이건 그들의 유일한 보호대라고 해. 씨름 같기도 하고 레슬링 같기도 한 이 경기의 키포인트가 바로 상대의 정강이 걷어차기거든. 넘어지더라도 정강이를 맞은 게 아니면 점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나름 40년 가까이 긴 역사를 가진 이 대회는 매년 영국에서 열리고 있다는데 아우,
보기만 해도 내 조인트가 아파오는 느낌이다. 그치? 이제껏 보던 종합격투기는 잊어라. 더 화끈하고 더 짜릿한 대회가 나타났으니 패싸움 노노노 그 이름하야 팀파이트라는데 5대5로 구성된 총 10명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이 대회는 일반 링보다 약 4배에 가까운 크기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심판도 5명, 라운드 걸도 5명, 그야말로 대규모 종합 격투기라 할 수 있어. 돌려차고 엎어차면서 뒤엉키는 경기장은 아수라장 그 자체지만 눈 깜짝할 새에 한 명씩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언제 끝났나 싶게 만드는 게 이 경기의 빅잼이라는 거. 상대팀의 마지막 한 명이 남았을 땐 우르르 달려가 맹 공격을 퍼붓는 선수들. 친구들과 함께하니 호랑이 기운이라도 샘솟나 봐. 어쨌든 젊은 패기로 무턱대고 출전했다가는 이렇게 탈탈 털릴 수 있으니 우린 보는 걸로 만족하자. 똘끼충만한 형님들의 비정상 올림픽 모두 만나봤는데요. 처음엔 도대체 왜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도전자들의 진지함과 열정만큼은 우주 최강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 중에 몇 개만 골라서 정식 올림픽 번외 경기로 해보면 어떨지 IOC 관계자님들 진심으로 고민해봐주면 안 될까요? 안 된 말고요. 지금까지 남자들의 동영상 랭크쇼 M16 신하영이었습니다.